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작은 나라가 오직 기술력으로 한 방에 시원하게 해결한 것인데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 푸른 농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믿지 못하겠다 했고, 사우디 역시 처음엔 눈길조차 주지 않던 동양의 작은 나라의 기술에 이제는 그들의 미래를 걸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견고한 파트너 관계로 거듭난 두 나라의 가슴이 따끈따끈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저는 사미르 아라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농업개발부 국장이죠. 매일 아침 리야드 정부청사 15층으로 출근하면서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사막을 바라봅니다. 황금빛 모래 언덕이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광경은 아름답지만 농업 담당자로서 저에게는 매일 마주해야 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회의실에서는 암울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색 경고등이 가득한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식량 자급률 26%, 그것도 계속 하락 중입니다. 과거 40%에 달했던 자급률이 10년 만에 이 정도로 떨어졌죠. 이대로라면 5년 내에 우리 국민의 80%가 수입 식량에 의존하게 됩니다.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준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의 침묵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식량 위기는 단순한 농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눈을 돌려보니 쏟아지는 태양이 사막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농업은 늘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기후변화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지난 10년간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미국 기술에 3년간 12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물 소비량이 너무 많고 극한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죠. 네덜란드 시스템도 도입했으나 온실 구조가 우리의 모래 폭풍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체 시설의 40%가 파손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서구의 기술은 우리 환경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막을 이해하지 못했죠.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기술이 하나둘 실패하면서 우리의 자존심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우리가 기본적인 식량조차 자급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지막 보고서 하나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스마트팜 기술 도입 검토라는 제목이었죠.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반도체나 자동차는 모를까 농업이라니. 제 기억 속에 한국은 작은 반도 국가로 농업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이 농업 기술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농업 기술 혁신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특히 물 절약형 스마트팜 기술에서 혁명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네덜란드의 기술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까지 펼쳐진 모래바다의 초록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이곳에서 제 아버지는 소규모 대추야자 농장을 운영했었죠. 지금은 모래에 파묻혀 흔적조차 없습니다. 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사막과 싸우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대추야자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죠. 하지만 결국 자연의 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사막은 언제나 이긴다.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가 우리의 사막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우리의 사막을 이해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왕실 비서실이었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께서 저를 알 야마마 궁으로 소환하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의 직접 소환은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당장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알 야마마 궁은 리야드의 중심부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설계한 이 궁전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사우디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청사 앞에 도착하자 경호원들이 저를 맞이했고 곧바로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웅장한 궁전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방 안의 모든 고위 관료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들어오시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젊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존재감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왕세자는 곧바로 비전 2030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죠. 그 중에서도 식량 안보는 핵심 과제였습니다. 우리는 석유로 부자가 되었지만 식량이 없으면 진정한 국가 안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갑자기 왕세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으며 그 기술이 우리 사막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그들은 우리의 사막 환경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미국과 유럽의 선진 기술도 실패했는데 한국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세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이 발전을 가로막는다고요. 석유가 발견되기 전 누가 이 사막에서 세계적인 국가가 탄생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는 그의 말씀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왕세자의 최종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으로 떠나 직접 그들의 기술을 보고 검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우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는 것이었죠. 그 순간 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임무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때 사막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그 경험을 존중했기에 의견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 방문 소식을 전하자 냉소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서만 일하던 제가 갑자기 농업 전문가가 되겠다는 것이 우스꽝스럽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아버지의 말씀은 쓰라렸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사막에서 농사지으며 살아오셨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그분에게 농업은 삶 그 자체였고 실패는 인생의 쓰라린 교훈이었죠. 아버지께 세상이 변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사막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고 인간의 기술은 항상 자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들은 사막의 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확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존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식을 고수한다면 사우디의 식량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짐을 꾸리면서도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막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농장을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효율성, 첨단 기술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저를 맞이하는 한국농촌진흥청 관계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환한 미소와 깔끔한 정장 차림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연구소 책임자인 박지원 박사가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모습과 준비된 태도가 첫인상부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고 양옆으로 펼쳐진 풍경은 초록이 가득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사우디의 황량한 사막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죠. 박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농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적응력 높은 농업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사우디의 극한 환경과 비교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이런 첨단 도시를 건설한 나라가 농업 기술도 발전시켰다는 사실이 조금은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경기도에 위치한 농촌진흥청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약 1시간 거리였는데 도시를 빠져나가자 넓은 들판과 산이 펼쳐졌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현대적인 건물들과 농경지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상당히 큰 규모의 단지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최첨단 시설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자 다양한 연구실과 실험실이 눈에 들어왔고 많은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1962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아직 가난했던 시절부터 농업 연구에 투자해왔고 그 덕분에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이제는 농업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전자 분석실, 스마트 농업 연구센터, 식물 공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모두 최첨단 장비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구 영역은 농약과 비료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의 기술이 우리의 척박한 사막에서도 통할까요? 그들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비가 충분히 내리는 환경에서 농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50도가 넘는 온도, 극심한 물 부족, 모래 폭풍. 이런 환경에서 그들의 기술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스마트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몇 개의 대형 컨테이너 같은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박사는 이것이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고 운송도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모습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했습니다. 거대한 시설을 상상했는데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큰 상자에 불과해 보였죠. 이런 작은 구조물이 어떻게 우리의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치 장난감 같아 보였습니다. 작은 시설로 대규모 식량 생산이 가능한지 의문을 표현하자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을 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고 그들의 기술은 크기가 아니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묘하게 저를 자극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이번 방문이 시간 낭비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술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선입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초록색 작물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고 LED 조명이 자연 햇빛처럼 고르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박 박사는 이것이 수직 농장 시스템으로 전통적인 농법보다 면적 대비 생산량이 약 40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자라는 모든 작물은 토양 없이 물과 영양분만으로 재배되며 수경 재배와 에어로포닉스 기술을 결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서자 놀랍도록 쾌적한 환경이 느껴졌습니다. 온도, 습도, 조명,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작물들은 층층이 배치되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고 물방울 하나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된 순환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박사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물 사용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물 사용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는데 전통적인 농업 방식과 비교해 물 사용량이 98% 절감되고 있었습니다. 98%라니 이는 사우디와 같은 물 부족 국가에게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수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물 한 방울까지 재활용하는 순환 시스템, 식물의 스트레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센서들, 그리고 모든 것을 최적화하는 인공지능까지 한국인들은 이것을 생명을 위한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팜의 적응성이었습니다. 모든 환경 요소를 인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내부에서는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극한 기후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에너지 효율적인지 설명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AI가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기 때문에 사막의 풍부한 태양광을 활용하면 오히려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폐쇄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충이나 질병의 위험이 거의 없어 농약 사용량도 99%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험실 한쪽에서는 연구원들이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염분이 높은 토양에서도 자랄 수 있는 작물들이었죠. 이것은 우리 사우디의 지하수 문제를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연구였습니다.
박 박사에 따르면 한국은 유전자 조작이 아닌 전통적인 육종 방식과 첨단 유전체 분석을 결합해 내염성 작물을 개발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물 재배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며 인공지능이 최적의 생육 조건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부르며 실제 농장과 똑같은 디지털 모델을 구축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농업을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첨단 IT 기술, 바이오 기술, 환경공학, 인공지능 등이 모두 결합된 종합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일 기술이 아닌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IT 강국인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야, 생명 철학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계와 시스템을 파는 게 아니라 생명과 환경,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농장, 사우디의 식량 위기, 그리고 오늘 본 기술.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왕실의 승인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리야드 외곽의 사막 지역에 한국형 스마트팜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진이 파견되었고 우리 사우디 엔지니어들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열정적인 한국 기술진의 헌신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50도가 넘는 극한 더위 속에서도 쉬지 않고 작업했고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모든 기술적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첨단 시설이 들어서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거친 바람과 뜨거운 태양 아래서 흘러내리는 땀방울마다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우디의 낮 기온이 50도를 넘어가면서 냉각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이런 극한 기온은 한국에서 시뮬레이션했던 것보다 더 가혹했죠. 시스템 가동이 중단되고 재배 중이던 작물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몇몇 사우디 엔지니어들은 이것이 바로 예상했던 실패의 시작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술진의 대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위기에 당황하기는커녕 이를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밤새 시스템을 재설계했고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 맞게 냉각 장치를 보강했습니다. 추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 소비 문제도 해결했죠. 48시간 만에 시스템은 다시 정상 가동되었고 작물들은 구해졌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팀원이 함께 모여 해결책을 모색했고 각자의 전문 지식을 10분 발휘했습니다. 그들의 협업 문화와 끈기 있는 태도는 우리 사우디 엔지니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그 후였습니다. 모래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농업시설들은 모래폭풍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팀원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과 함께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모래가 날아다녔고 하늘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스마트팜은 달랐습니다. 특수 코팅된 외벽과 이중 밀폐 시스템 덕분에 내부로 모래가 침투하지 못했고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모래폭풍이 지나간 후 시설을 확인했을 때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외부는 모래로 덮여 있었지만 내부는 평화로운 녹색 오아시스 그대로였습니다. 식물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성공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래폭풍은 사우디 농업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였는데 이를 극복했다는 것은 혁명적인 발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모래폭풍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 필터를 통해 모래폭풍에서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그 속에 포함된 미네랄을 추출하여 작물 재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들의 사고방식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는 첫 수확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면적의 전통적인 농법보다 25배 많은 수확량이었습니다. 그것도 물 사용량은 고작 2%에 불과했죠. 수확한 상추와 토마토는 신선했고 품질 검사에서도 최상급을 받았습니다.
수경재배로 키워 맛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맛과 영양가 모두 우수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이것이 그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작물 종류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더욱 최적화하면 생산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확장성이 뛰어나 10개, 100개, 심지어 1000개의 단위로 쉽게 증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성공은 곧 국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사우디 전역에 희망의 메시지가 퍼져나갔습니다. 사막에서도 효율적인 농업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도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시설을 보기 위해 방문했고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께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저는 감탄과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라지즈, 이것이 우리 사우디의 미래다. 왕세자의 말씀이 제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이것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가 평생 사막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던 그곳에서 이제 우리는 승리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확된 작물들은 리야드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에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현지 생산 채소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었고 첫 시범 사업은 경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초기 투자금은 예상보다 빠르게 회수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 가장 큰 보람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우디 청년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열정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농업 기술을 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시범 사업 이후 저는 개인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옛 농장 부지에 소형 스마트팜을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프로젝트가 아닌 저의 개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제 손으로 직접 설계했고 필요한 장비들을 주문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아버지는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사막에서 40년을 농사지었지만 결국 실패했으니 제 장난감 같은 기계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희미한 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깊은 회의감 속에 숨겨진 작은 희망의 불씨 같은 것이었죠. 옛 농장터는 완전히 모래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농장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지역 노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옛 경계를 찾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작업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와 밤의 추위, 그리고 갑작스러운 모래바람까지 자연은 여전히 우리의 도전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문제 해결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력 문제를 해결했고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특수 펌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모래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림도 설치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곧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인들, 장비 운반을 돕는 젊은이들, 음식을 가져다주는 마을 부인들. 이 프로젝트는 어느새 지역 사회의 공동 프로젝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아버지의 옛 농장터에는 작은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 자리 잡았습니다. 외부는 여전히 황량한 사막이었지만 내부에는 초록색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추야자,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작물이었죠. 한국 기술진의 도움으로 우리는 전통적인 대추야자를 수경재배 시스템에 적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첫 수확일, 저는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건물 주변을 돌아보시던 아버지가 스마트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빽빽하게 자라난 대추야자 앞에서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매 하나를 만지시며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인정하셨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요. 기술이 사막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 농장을 시작했을 때의 희망, 점점 말라가는 우물과의 싸움, 그리고 마지막 나무가 죽어갈 때의 절망까지.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철학까지 말입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술과 전통 사이의 갈등이 아닌 둘의 조화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의 경험이 새로운 기술 적용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혜와 새로운 기술의 조화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사막에 패배했던 농부의 눈빛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본 희망의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맞았다. 때로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버지의 이 말은 제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성공은 곧 주변 지역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많은 옛 농부들이 찾아와 이 시스템을 보고 갔고, 그중 몇몇은 자신들의 버려진 농장에도 같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지역 농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한국 기술진의 도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매일 아침 스마트팜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작물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시스템을 점검하며 때로는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설명도 합니다. 제가 출장을 갈 때면 아버지가 대신 농장을 관리하십니다. 그의 삶에 다시 목적이 생긴 것 같아 보였습니다. 농부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은 것이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첫 번째 대규모 수확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축하했습니다. 옛 농부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죽음의 땅이라 불리던 곳에 다시 생명이 피어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열린 작은 축제에서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제 성과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 인생에서 들은 가장 소중한 칭찬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 이후 사우디 정부는 대규모 스마트팜 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야드, 제다, 담맘 등 주요 도시 근교에 대규모 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했고, 국가 식량 자급률 목표를 5년 내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협정도 체결되었으며 양국 간 농업기술 공동연구소도 설립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농업은 사우디에서 미래가 없는 산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농업을 기피했고 농촌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팜의 성공으로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술과 농업의 결합은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리야드 대학에서는 스마트 농업학과가 신설되었고 첫 학기부터 지원자가 넘쳐났습니다. 컴퓨터공학, 생명과학, 환경공학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들과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도 시작되어 많은 사우디 학생들이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러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아말이라는 여성 엔지니어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부서의 신입 연구원이었는데 스마트팜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이 기술을 더 배우고 싶다는 그녀의 열정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곧 많은 젊은이들이 농업기술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늘어났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사우디에 적극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팜 설비 제조업체, 종자회사, 농업 IT 솔루션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사우디에 지사를 설립했고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사우디의 자본력과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녹색 사우디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양국 간 교류도 활발해져 한국의 문화와 기술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사우디 농업협력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은 식량 생산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약용식물 재배, 화훼산업, 심지어 관광산업까지 사막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거대한 스마트팜 단지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현장으로도 활용되어 어린 세대들에게 환경과 기술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우리의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했습니다. 물 사용량 감소로 지하수 고갈 속도가 줄어들었고 농약 사용 감소로 토양 오염도 줄어들었습니다. 스마트팜 주변에는 소규모 생태계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우디의 식량 미래는 암울해 보였지만 이제는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있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의 끈기와 창의력이 우리 사막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사우디 협력은 농업을 넘어 에너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양국의 문화 교류도 활발해져 한국문화원이 리야드에 설립되었고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이제 중동 스마트 농업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도 우리의 성공 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과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때 석유로만 알려졌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첨단 농업 기술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의 농장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컨테이너가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로 확장되었습니다. 주변으로는 여전히 황량한 사막이 펼쳐져 있지만 이곳은 생명의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이곳에 오셔서 작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사람을 키우고 세상을 바꾸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계와 시스템만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이 진정한 힘이었죠.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저 농업 기술을 보러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운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극복하는지, 어떻게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술이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한국인들의 끈기와 열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첨단 기술 강국이 된 그들의 여정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한국인들의 문제 해결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끈기 있게 도전했습니다.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열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은 겉보기에는 매우 다른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시작했고 열심히 노력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한국이 전자와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듯이 우리 사우디도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년, 우리 사우디의 식량 자급률은 26%에서 45%로 상승했습니다. 수입 의존도는 크게 줄었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막도 언젠가는 초록색으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비전 2030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석유에만 의존하던 경제는 다양화되고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과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기술만이 아닌 정신과 철학까지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스마트팜을 거닐며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이며 진정한 혁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막은 여전히 뜨겁지만 이제 여기에도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지만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비전을 가진 나라에서 말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지 농업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으며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였습니다. 우리 사우디도 이제 그 정신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석유가 마르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귀중한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식과 혁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입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와 함께 수확한 대추야자를 들고 있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열매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한국의 기술, 사우디의 전통, 과거와 미래의 만남,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새로운 조화까지 모든 것이 이 작은 열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가는 거란다. 사막도 언젠가는 초록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나도 믿는단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사막이 언젠가는 푸른 초원으로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